7시간 음주 후에 사고를 낸 걸로 추정이 되고요. 3차로 요리주점을 방문했다라는 동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주차 후 고깃집에 갔고 10시 반에 자리를 일단 이동을 했어요. 2차겠죠. 그리고 새벽 이제 12시 38분쯤에 3차로 요리주점을 방문했고 2시 55분에 방금 봤듯이 다른 차량 문 열라고 했고 2시 21분에 자기 차를 찾아 탔고 2시 51분에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요리주점 3차 요리주점 사장님 증언을 좀 한번 보죠. 3차 식당 주인 다희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 가눴다. CCTV에서 본 게 맞군요.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 소주 시켜놓고 술을 거의 안 마셨다. 아예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한 겁니다. 김주영 의원님, 이건 뭐 전직 대통령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누구라도 저 행동은 비난받아야 되고요. 인사불성의 상태로 3차에 왔잖아요. 그리고 남의 차 문 열라고도 했잖아요. 그걸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을 정도면 어떻게 이 운전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본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2018년에 하셨잖아요. 그때가 바로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음주운전의 어떤 범죄의 심각성이나 또 타인의 어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을 때 6년 뒤에 당신의 따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은 우리가 뭐 충분히 10분 또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큰 사고나 인사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그나마 너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택시기사가 내려서 걸어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잠깐 대화하고 나서는 막 뛰어와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각한 상황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또 만취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근데 이런 상황은 뭐 어떤 말로도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받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과도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사고가 나와야죠. 본인과 아버지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즉각 본인이 발끈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그런데 뭐 이제 본인이 낸 이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직 대통령 딸이 무슨 공인이냐라는 반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인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문다혜 씨가 저지른 음주운전 행동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공인이든 아니든 저 같은 음주운전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러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CCTV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이미 동행하기까지의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자, 사고 후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죠. 이렇게 문다혜 씨를 끌고 가는데 경찰의 손을 뿌리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몸을 못 가누니까 부축을 한 건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지는 모릅니다만 문다혜 씨가 한 차례 경찰의 어떤 붙잡은 손을 뿌리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파출소까지 이미 동행을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문다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주운전이죠. 만취, 그리고 불법 주차, 황색 점선구역에 7시간 주차, 5분 이상 주차 불가한 구역,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이 같은 혐의들을 종합했을 때 뭐 처벌은 어떤 수위 정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기에는 이제 불법 주차는요, 이제 과태료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뭐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거고요. 단지 이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고 난 그 택시 운전자가 아마 경추부 염좌라고 해서 이제 목이 좀 삐끗어. 경추부 염좌요? 네, 경추부 염좌는 이제 목이 어. 뭐 사고의 충격으로 아픈 걸 말하는데 보통 2주 진단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되고 세 번째로 지금 뭐 이건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재량적 유서인데 0.14면은 아까 명정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면 완전히 알코올에 취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위험한 운전에 해당이 돼요. 그래 위험 운전 치상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거 형량이 높습니다. 뭐 징역형은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 벌금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 캐스퍼 차량이 2차례 사고 기록이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요즘은 워낙 뭐 정보화 시대라 조회만 하면 다 나오는군요. 2021년 10월에 캐스퍼 최초 등록, 4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에서 문다희 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카히스토리 내역을 떼보니 지난해 2023년 5월 25일과 12월 12일에 사고 기록이 있더라. 뭐 운전자는 현재는 불분명한 건데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문다희 씨든 어쨌든 이 차가 이렇게 갔으니 뭐 두 분 중에 혹은 뭐 제3자, 문 전 대통령 가족 누군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이는군요. 그렇겠죠. 뭐 그 당시 소유 명의자든 아니면 뭐 보험으로 같이 운전하는 걸로 등록돼 있으면 누구라도 운전할 그렇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 중요 사고는 아니었겠죠. 또 더군다나 뭐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간단한 사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뭐 접촉 사고 같은 건 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하다 보면 간단한 사고가 네. 한두 번씩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력까지도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 된 게 안타깝습니다. 여당 최고위에서 문다희 씨 음주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당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저는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안위에서 국감철이잖아요. 문다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희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시절 2018년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사회적 여론을 조성시켰던 그 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증인 채택을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 채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경찰청 자료를 행안부에다 강남구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왜 행안위 국감에 신청하느냐라는 뭐 야당 쪽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다희 씨 증인 신청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아니 뭐 그 사실관계도 다 확인됐고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CCTV를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불러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여론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뭐 경찰 출석해서 네. 음주 경위라든가 사고 뭐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 받을 거고 뭐 다 인정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 절차로 가겠죠. 그 과정에서 뭐 수사가 중에서 무슨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이상 행동이 있었는데 경찰이 간과했다거나 그래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첫 술자리부터 마지막 사고 그리고 경찰에 가는 장면에서 팔뿌리 치는 장면까지 하나하나 다 보도되고 있고 이제 경찰에서 다 수사받을 건데 왜 국회에 부릅니까?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